노래에서도 메타인지가 되게 아 중요하다. 너무 중요합니다. 카피가 독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죠? 가수의 목소리를 카피하다가 이제 망가지는 학생들이 꽤 있는데 해 주고 싶은 조언이 있으세요? 카피라는 것을 할 때는 일단은 그 곡의 가수를 따라하는 것도 맞지만 본인이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해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작정 따라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거를 낼 수 있는 정도인지 아니면 내가 낼 수 없다면 어느 정도의 힘으로 이거를 따라 해 봐야 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대부분은 그냥 따라하는 거예요. 뭐 음역대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뭐 호흡이든 아니면 디테일이든 이걸 따라하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본인의 능력이 안 되는데 그거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고 그냥 무작정 따라하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근데 무작정 따라하다 보면은 무리를 하게 되니까 목도 많이 망가지고 그리고 또 특정 가수를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제 그 가수만 계속 따라하다 보면 본인의 목소리가 아니니까 나중에는 그냥 제가 어떻게 노래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오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면 처음에 막 어렸을 때 노래하는 걸 들어보면 음성이 너무 좋아요, 목소리가. 근데 막 너무 누군가를 따라하다 보면은 오히려 내가 아닌 그냥 그 가수처럼 돼 버리는 케이스도 많이 봤거든요. 근데 사실 그렇게 되려면 노래를 잘해야 되긴 하는데 그런 친구들도 있고요. 그래서 나의 한계, 나의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많이 알아야 하는 것 같아요. 노래에서도 메타인지가 되게 아 중요하다. 너무 중요합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저도 인제 실용음악을 전공을 했고 실용음악과를 나온 사람으로서 이 카피 훈련은 좀 노래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특히나 우리나라의 어린 친구들은 모방 욕구가 너무 강해요. 가수의 독특한 쿠세나 목소리 톤마저 이렇게 카피를 해 버리는 경우가 좀 많이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된다면 결국 본인의 자연스러운 목소리가 아니기에 좀 음성 질환에 좀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크고요. 대중 가수로서의 좀 매력 또한 반감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본인의 목소리와 본인만의 표현이 가장 큰 경쟁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좀 본인 성대의 기질을 좀 잘 파악을 해서 본인의 메시지를 전달했으면 어떻겠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티스트 한예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보면 처음 오셨을 때 어떤 좀 상태였다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봤을 때는 일단 노래를 너무 잘하시고 그리고 일단 좀 놀랐어요. 왜냐면은 최근에 라이브들을 몇 개 찾아보면서 나랑 동갑인데 아직까지 이 정도의 피지컬을 유지하면서 이 정도의 고음을 내고 있는 게 좀 제 입장에서는 약간 기이할 정도로 좀 신기하긴 했습니다. 근데 다만 성대의 인제 강성들이 약간 줄어들면서 호흡의 압력을 못 버티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선생님 같은 경우도 소울 음악이라든지 R&B 음악을 하면서 좀 그거를 강한 호흡압으로 좀 파워풀하게 부르시는 스타일의 보컬 타입이셨는데 나이는 못 속이는 것처럼 피부만 속이고 네. 있나요? 그 성대의 상태가 이 호흡을 버티기 힘들 정도의 약간 간당간당한 상태였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병을 숨깁니다. 이 문제를 숨긴 상태에서 여기에서 정말 더 소리가 안 나왔을 때 내원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사실 그럴 때는 이제 제가 발성 교정이 아닌 재활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근데 선생님 같은 경우는 '아 내가 조금 문제가 약간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할 때 내원을 하셨고 제가 인제 그 타이밍에 밸런스를 조정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제가 많은 보컬 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본인 스스로가 본인 목소리에 조금 문제가 있을 때가 내원하셔야 할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약간 '목소리가 예전보다 컨트롤이 잘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내원을 하셔야 오히려 발성 교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시간을 훨씬 더 단축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왕성한 선생님은 우리가 SOVT라고 하죠. 반패 성도 훈련이라는 것들을 되게 강조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흔히 하는 보컬 이제 모음 훈련 등보다도 쪼끔 더 먼저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SOVT는 세미 오컬루드 보컬 트랙 exercise의 약자인데요. 이제 우리말로 좀 풀어서 하면은 반폐쇄 성도 기법이라고 합니다. 입술의 통로를 반쯤 막은 상태에서 이 소리를 내어서 목소리를 교정하거나 단련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노래를 부르거나 혹은 음성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효과적인 연습 방법으로 알려져 있어요. 입술이나 빨대 등으로 이제 호흡이 나가는 통로를 좀 좁게 만들면은 밖으로 나가려던 공기가 성대 쪽으로 다시 돌아오는 역압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 압력이 양측 성대가 좀 무리하게 부딪히고 과하게 내전하는 것을 방지해 줘 가지고 성대가 부드럽게 진동할 수 있는 최적의 상태를 만들어 주는 훈련이에요. SOVT를 통해서 성문 하압 즉 이게 흉성 쪽에 치우쳐 있는 성대 상태를 성문 상압 구강 위쪽의 압력을 증가시키면서
흉성과 두성이 조화롭게 섞인 그 많이들 말하는 믹스드 보이스의 성문 상태를 이렇게 유도해 줄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SOVT로는 뭐 입술 트릴이나 허밍, 빨대 발성, 혹은 백프레셔 등이 있고 사실 입술을 어느 정도 좁게 만든다면은 효과의 차이는 있겠으나 이 모두 SOVT의 범주에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있어요. 이제 여기서 사실 중요한 게 실용음악 역사도 짧을 뿐더러 실용음악 트레이닝의 역사는 사실 더 짧거든요. 그래서 그간 대부분의 발성 훈련들은 전통적인 성악 발성에서 많이 따왔습니다. 다만 충분한 발성 훈련을 한 다음에 가창을 하는 성악과는 좀 다르게 가창을 먼저 시작하는 실용음악의 경우에는 좀 아직 체계적인 훈련의 툴이 좀 보급되지 않아 가지고 곡이나 목소리 카피 등의 감각적인 부분에 좀 의지를 많이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그렇게 음악을 시작을 했고요. 제가 카피하는 가수나 나를 가르치는 선생님과의 성대의 기질이나 감각이 비슷하면은 괜찮지만 전혀 다른 상태에서 가수의 톤 및 기술을 카피한다면은 사실 본인의 성대는 혹사당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러기에 SOVT 훈련을 선순위로 두고 성대의 밸런스와 운동성을 먼저 교정한 다음에 나아가서 보컬리즈 그리고 더 나아가서 노래로서의 징검다리를 잘 연결해 주는 발성 교정이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성대의 이제 운동성, 성대의 접촉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어쨌든 공간을 활용하는 것이 이제 후순위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뭐 이거는 이제 훈련 방법에 대한 얘기고요. 사실은 뭐 노래라고 하는 건 그게 이제 복합적으로 나오는 거니까요. 그 보컬 전공 후에 우리가 갈 길들이 많이 있잖아요. 아까 제자들하고 그런 상담을 하신다고 했는데 좀 조언을 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보컬이 전공이 되면 저는 할 수 있는 일이 사실 되게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다들 자기가 가수가 되지 못하면 이제 보컬로서는 이 끝이라고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왜냐면 플레이어를 하고 싶어서 이제 시작을 하는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직업군으로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많아요. 저도 일을 하면서 어린 친구들한테 일을 주고 싶은데 이거를 안 해 봐서 못 해본 생각을 안 해 봐서 못하는 친구들이 꽤 많거든요. 예를 들면 가이드 같은 경우도 사실 보컬이 할 수 있는 가장 편한 일이잖아요. 네, 가이드 보컬 혹은 코러스 녹음 아니면 이제 저도 어렸을 때는 광고 음악을 좀 많이 했었는데 광고 음악도 본인이 할 수 있어서 찾아 나서면은 사실 구하는 곳은 굉장히 많거든요. 내가 전공을 해서 가수로 잘 되지 못하면 그냥 '안 된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데 사실 굉장히 필요한 곳이 많고요. 작곡의 경우도 제가 학교를 다니던 시절에 저희 학교가 졸업 연도에 4 곡을 써야만 졸업이 가능했어요. 그때 곡을 처음 써 보고 '내가 곡 쓰는데 능력이 있네?' 라는 걸 처음 안 친구들도 꽤 많았어요. 혹은 '아 곡은 잘 못 쓰겠는데 내가 가사를 좀 잘 쓰는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는 친구들도 많았거든요. 근데 그것도 제가 봤을 때는 해 봐야 아는 거고 그렇게 해 봤더니 내가 너무 잘 맞아서 아예 작곡 쪽으로 가는 친구들도 봤어요. 이 음악을 전공했다. 특히 거기서도 보컬을 전공했다라고 하면 저는 그냥 직업군으로 이 안에서 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을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비하인드 더 문이라는 뮤지컬을 달에 착륙을 할 때 아폴로 11호가 첫 발자국은 닐 암스트롱이 밟았고 그다음에 버즈라는 분이 두 번째로 밟았는데 그 달에 착륙할 때 그걸 조종하는 우주선은 달을 계속 돌고 있었고 작은 우주선이 내려와서 달에 착륙을 한 거죠. 우주선에 있어야 될 그 조종사가 필요했던 거거든요. 그 마이클 콜린스라는 사람인데 사실 그분은 달에 갔으나 달을 보지 못한 유일한 우주인이었을 수도 있고요.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은 누구나 주인공이 될 수 없고 누구나 보컬이 될 수도 없고 사실 뭐 작사가로서도 요즘은 사실은 인정받고 있는 분이 너무 많고 작곡가로서도 인정받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보컬리스트가 되고 싶어서 했는데 그게 내가 잘 못됐을 때 그리고 또 생각보다 인기가 없을 때 이게 실패가 아니라는 것 사실은 그때까지 내가 나의 내공을 쌓은 시간이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되게 중요할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실용음악과 후배들이 나만의 무기를 만들기 위해서 꼭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를 선생님부터 먼저 한번. 저는 이제 뭐랄까? 조금 더 이제 AI 시대에 맞춰 가지고 모든 것들이 좀 되게 기계화되고 많이 삭막해지고 있거든요. 사실 저는 발성이 '야 너 참 발성 좋다.'라고 하면 발성이 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가장 근본적인 훈련 이유는 뭐냐? 우리 보컬들은 메신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곡의 내용을 얼마나 우리가 깊게 탐구하고 그리고 그거를 얼마나
우리가 원하는 대로 표현하기 위해서 발성 훈련을 하는 것뿐이지 발성이 먼저 우선순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요즘 같은 경우는 너무 이렇게 소리 위주의 혹은 리듬 위주의 노래를 가창을 많이 하다 보니까 대중들이 노래를 들을 때 가장 원하는 거는 그 곡의 스토리나 내용을 통해서 본인이 얼마나 위로받냐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내가 부르고 있는 이 곡이 무슨 내용인지, 그리고 이 곡의 서사가 어떤지, 그리고 내가 이 곡을 전달함에 있어서 1인칭으로만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닌 좀 3인칭으로 노래를 하면서 그 사람 어느 정도 여백을 남겨준 다음에 듣는 사람들에게 이 곡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진정성이 좀 많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발성 교정하고 계시면서 자꾸 진정성 얘기를 하시고 발성. 저는 두 가지를 생각을 해봤는데요. 일단 경험을 좀 많이 해봤으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이제 학생들을 만나면 학교 다니는 거 말고는 딱히 하는 게 없어요. 취미를 갖는다거나 음악 말고 다른 경험을 해본다거나 이런 경험들이 생각보다 순수하게 학교만 다니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러고 졸업을 하면 나 뭐 해야 되지?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독서든 여행이든 좀 다양한 다른 경험들, 음악이 아닌 그런 것들을 좀 많이 해보면 좋겠다 생각을 많이 하고요. 두 번째로는 요즘에는 워낙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AI나 아날로그하게 음악을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학교에서 만나는 친구들은 다 프로그램을 쓸 수 있게 가르치거든요. 사실 한 학기만 해도 다룰 수 있어요. 특히 이제 보컬들 같은 경우는 트랙을 복잡하게 쓰는 게 아니라 이제 본인이 녹음을 하고 어느 정도 그런 것들을 기계 디지털화 시키는 작업들을 해야 그리고 일도 많이 할 수 있어서 너무 내가 하려는 보컬들은 노래, 악기들은 연주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것들을 좀 기계로 할 수 있는 뭐 레코딩이나 그런 것들을 좀 연습을 해보는 게 나중에 내 음악을 할 때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본인의 노래 중에 가장 애정하는 곡은 어떤? 이번에 나온 배드곡을 가장 애정합니다. 그 예전 노래 중에서는. 예전 노래 중이요. 제가 제일 처음에 냈던 노래가 벌레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벌레를 보고 쓰신 건가요? 아니면 네. 벌레 같은 놈을 보고 쓰신 실제로 건가요? 벌레를 보고 쓴 벌레 건데요. 보고 쓰신 거예요? 그게 제가 되게 어렸을 때 이제 썼던 곡인데 공연을 진짜 많이 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일주일에 막 2, 3회 정도 할 정도로 이제 클럽 공연을 많이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홍대 앞에 살아야겠다. 그래서 이제 좀 싼 가격의 집에 들어간 거예요. 벌레가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밤에만 나오는 거예요. 그 벌레가. 처음엔 그게 좀 무서웠는데 나중에는 약간 좀 짠한 거예요. 나를 피해서 밤에만 나온 거는 약간 내 모습 같기도 하고 그때 당시에는 제가 막 완벽하게 되지 않으면 앨범을 내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시절이어가지고 뭔가 완벽해질 때까지 계속 수련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 때여가지고 그래서 그 벌레를 보고 갑자기 그 막 내용이 생각이 나서 썼던 노래가 있거든요. 근데 그 노래가 제가 가장 애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곡을 그때 많이 쓸 때였는데 이 노래가 무조건 나의 첫 앨범의 곡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곡이어가지고 많이 애정하는 곡이에요. 꼭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사가 징그럽지는 않겠죠? 아예 전혀 징그럽지 않습니다. 건강한 보컬 생태계를 위한 계획이 있으신가요? 성대는 굉장히 예민한 곳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다만 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노화가 되는지 어떤지도 잘 모르고 그리고 사람들이 실용음악 보컬들에게 너무 엄격한 기준을 갖다 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박지성이라는 축구 선수가 지금 풀타임을 뛰지 못해도 어느 누구도 비난하고 손가락질하지 않거든요. 하지만 실용음악 그 가수들은 50살, 60살 혹은 70살이 넘어도 본인의 노래를 원키로 무조건 불러야만 하고 그리고 조금만 약간 라이브에 문제가 생겨도 사람들이 뭐 그 가수 끝났네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하곤 합니다. 많은 보컬분들이 이제 하나뿐인 이게 악기인 성대를 어떻게 관리하고 훈련해야 하는지를 모르는 경우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저희 음성 전문 병원인 보아스와 함께 본인의 성대를 좀 꾸준히 관리 받으면서 좀 오랜 기간 동안 건강하게 노래하시길 좀 바라겠고요. 이제 제가 시킨 거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실용음악 발성 교정사인 저와의 또 인연이 닿으시게 된다면은 온 마음과 사명을 다해서 서포트해 드릴 수 있도록 약속하겠습니다. 선생님 박수 쳐야 되나요? 저는 많이 알리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보컬들은 내가 뭔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거를 밝히기 싫어하거든요. 내가 스스로 인정하는 것 같아서 뭔가 안 된다라는 거를. 근데 저는 오히려 여기서 이렇게 훈련을 하면서 제 주변에 이제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한테 계속 얘기를 했거든요. 다니는데 너무 좋다. 이게 숨길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많은 분들이
와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조금 가이드 역할을 해줘야 하지 않나? 그게 제 학생이든 아니면 주변에 친한 아티스트 친구들이든 저도 이제 왕성한 선생님께 많은 분들이 오셔서 보컬 생명 연장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쨌든 그 목소리가 가장 노화가 늦게 오는 기관이니까 아마 팬분들께서 좀 엄격한 잣대를 대고 있다라고 생각은 되지만 사실 우리가 나이가 들 수밖에 없는 거를 사실 인정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물론 아티스트들도 목소리의 나이가 늦게 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모든 운동선수들은 부상을 당하게 돼 있어요.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부상이라서 못 뛴다. 이런 거를 재활하고 있다 그러면은 우린 다 기다리고 있잖아요. 네. 언제 재활이 끝날 것인가. 그리고 어떤 운동선수도 제가 제 몸이 100% 준비됐습니다라는 말을 하지 않아요. 근데 왜 가수만 100% 또는 105%를 꼭 준비해야 되는 건지 사실은 대개는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100%가 아닐 때도 많다라는 것들을 팬 여러분들도 좀 이해를 해주시고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아티스트의 좋은 노래 이런 좋은 컨디션을 위해서 또 함께 노력하고 있고 뒤에서 묵묵하게 서포트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이해해 주시고 저희 팀들도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정말 솔직하게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감추고 싶은 것도 있으실 수 있었는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왕성환 선생님께서 상당히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정말 도움되는 얘기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는 오제국.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를 너무 많이 했어. 아, 그래요? 아니,